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하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의 에너자이저 강동석입니다. 미국의 셧다운이 3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해결을 기대했던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건은 10월 중순까지 부채 한도 협상을 해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에 비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네. 코스피 지수도 2000선을 중심으로 공방을 벌이는 정도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또 아침에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려를 낳았던 10조 원 언더냐라는 영업 실적 오히려 10조 원 이상으로 나왔고요. 네. 사상 최대 실적 경신 행진도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조금 1990선대로 내려와 있는 모습이 낙폭이 커지는 모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금요일장인 만큼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장 관심을 둘 만한 종목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10시 10월 4일 금요일 하텐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이 뉴욕장 외풍으로 국내 증시가 다소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인 10조 원을 돌파했다 이런 굿뉴스와 함께 코스피는 4일 연속 상승 흐름이고요. 이 코스닥은 다소 아쉬운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오전장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지 10종목 엄선해서 따끈따끈하게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탑10 출발합니다. 네, 10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위에는 스맥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4거래일째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스맥이 레이저 열처리 개발 장비 소식에 이 사흘째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개발 장비는 다음 달까지 테스트를 거친 후에 삼성전자에 12월쯤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맥은 지난달 27일부터 주가가 무려 61% 넘게 뛴 종목입니다. 이 최근 3거래일 동안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다음 9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위는 동양증권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4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 계열사의 잇단 법정관리 신청으로 상승세는 그닥 강하지 않은 수준인데요.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8위는 삼성 SDI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테슬라 주가 급락에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간 테슬라 주가가 공고행진을 펼친 가운데 납품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동반 상승세를 타왔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이 배터리 화재 사고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주가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다음 7위 살펴보겠습니다. 7위는 AJ 렌터카가 올라와 있습니다. 3% 급등하면서 1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며 나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자산주의 영역으로 진입했고 글로벌 렌탈 업체 중에 가장 저평가가 됐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가량 급등을 했네요. 다음은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신한지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1%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44,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실적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은행주의 경우에는 상반기 저조한 실적으로 시장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상태지만 3분기의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일회성 비용도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위는 SK 하이닉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나흘째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가격이 급등한다는 뉴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시황 호조세에 힘입어 나흘 연속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하반기에 낸드 플래시 고정 거래 가격이 5% 상승을 하면서 2개월 만에 다시 상승 반전하는 등 메모리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4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0.21% 상승하면서 14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3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인 10조 원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 8% 정도 상승한 수치로 시장 기대치를 넘어섰는데요. 이 같은 실적은 이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증가로 절대 마진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삼성생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10만 6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제일모직이 패션사업부가 에버랜드로 이전했다는 뉴스와 함께 KCC 보유 에버랜드 지분 활용 또한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 지배 구조가 이슈가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위는 인터파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0.67% 하락한 8,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여행 레저 중심으로 사업 모델을 다변화 중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 모바일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SK텔레콤이 올라와 있습니다. 1.33% 상승하면서 22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시장 경쟁이 완화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 최근 주가가 1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수급면에서도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들의 이 공격적인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수익성 개선 기대에 52주 신고가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탑10 10종목 살펴봤는데요. 오늘 10종목 진단해보죠. 동양증권 영동 PIB센터 전윤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0종목 살펴봤는데요. 빠르게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은 1위인 SK텔레콤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SK텔레콤은 하반기가 갈수록 하반기 배당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플랫폼 사업자 역할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사업자의 역할이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 경기 민감 업종 중심으로 시장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소외되었던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한 경기 방어 업종도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조를 열었습니다. 4분기 분기 실적 최대치가 매출 59조, 영업이익이 10조 1,000억 원을 지금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증권가 전망에 비해서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해서 영업이익률이 사상 최초로 17%를 돌파한 그런 것을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갤럭시 S4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DRAM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탑10 고 종목으로 또 인터파크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 7,499억, 영업이익 154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 레저 중심으로 사업 모델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인터파크가 투어 부분에서 거의 30%에 육박하는 거래 총액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경쟁력 있는 플랫폼 구축도 하고 있습니다. 쇼핑, 도서, 티켓, 해외항공 등 모바일 경쟁력 강화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탑10 고종목 삼성생명을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최근에 지배 이슈가 강화가 되고 있고 오늘 같은 삼성전자가 강세 움직임을 보였을 때는 또 이런 지배구조 이슈가 더욱더 강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들 중에서 또 제일 좋게 보시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궁금해지는데요. 한 종목 꼽아주시죠. 예, 우선은 탑10에서 가장 1위를 했던 SK텔레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 특히나 12월 말까지 갔었을 때는 배당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것은 역사적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4% 이상대의 배당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 금리라든지 여타 채권 그런 금리형 상품보다도 그 주가 상승과 또한 배당주의 매력이 동시에 부각이 되면서 SK텔레콤처럼 시장 내에서 지위가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와 금리 양방에서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배당주에 대한 투자 여력도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2,000포인트를 돌파했던 부분을 보면 조선, 건설 등 경기 민감한 업종으로 시장이 빠르게 상승했다가 현재 같은 경우는 진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었을 때는 반대로 SK텔레콤 같은 경기 방어 업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앞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이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ARPU, 그러니까 가입자당 평균 요금을 들 수가 있을 텐데요. 과거에는 통신요금 위주로 저렴한 가격을 선호를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활용함으로써 가입자당 요금 같은 경우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SK텔레콤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최고 주목해야 될 종목 또 하나가 삼성전자가 3분기 최대 실적을 돌파하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과 함께 또 반도체가 또 급등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삼성전자 아침에는 강하게 보였다가 지금 약 마이너스 0.07% 살짝 마이너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깜짝 실적 발표, 영업이익이 10조를 돌파했다는 그런 시장에서의 그런 깜짝 이슈로 인해서 강하게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차츰 이제 조정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4분기에도 과연 이런 영업이익과 매출 부분이 우상향을 할 것인가, 이것이 시장의 최대 감신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에서 삼성전자 실적은 계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3와 갤럭시 기어 등 신제품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TV 시장의 전통적인 성수기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3분기에도 이러한 전망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4분기 영업이익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모두 귀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 오전장 삼성전자와 함께 SK텔레콤, 인터파크, 삼성생명까지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영동 PIB센터 전윤성 PB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자꾸만 눈이 가는 이 종목, 과연 싼 가격인지 아닌지 궁금하실 때 전문가의 날카로운 지적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이효열의 2주식 삽니까? 이어가는데요.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아직 전화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효열의 2주식 삽니까? 이번 주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가장 주목받는 코너입니다.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종목들 가운데 관심은 가지만 지금 매수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지금이 매수의 적정 시점인지 아닌지 궁금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런 종목들을 짚어보는 날이죠. 특히 오늘 삼성전자도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1천억 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현재 시청자분들 혹시 삼성전자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서 현재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이효열 멘토님 전화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여튼 저희가 궁금한 종목들은 반도체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 시장이 쉬어갈 때에도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종목들인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SK하이닉스 지난 수요일장에 4% 급등을 했었고요. 오늘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 화재가 오히려 디램 가격 상승을 불러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호실적까지 뒷받침이 돼주는 모습이었는데요. SK하이닉스 지금 주가 수준 적정 주가인지 궁금하고요. 오늘은 여기에 더불어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호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현재는 주가가 조금 보합권으로 밀려난 상황인데요. 현재 적정 주가 수준인지 어떻게 보시는지도 함께 삼성전자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SK하이닉스 먼저 좀 살펴보면요. 오늘 일단 갭상승 출발하면서 약간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이다 보니까 약간 좀 밀려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슈가 됐던 역시 디램 공급난이 역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공장에 일단 화재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수급적인 불균형을 좀 촉발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호조로 일단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질적으로 뭐 낸드 플래시라든가 특히 이제 디램 가격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궁금하신 거는 투자자분들이 일단 상승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도 괜찮은 가격인지가 좀 궁금하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일단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좀 먼저 보시면 한 22조 원 되는 굉장히 역시 뭐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하이닉스는 작년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시 그 올해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많이 매수를 좀 미리부터 진행해왔다는 부분이 특징적이고요. 재차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3분기 예상 실적이 지금 보시면 한 1조 원 이상 3분기 순이익이 날 것으로 좀 기대를 하면서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이 한 3조 원 가까이 됩니다. 2조 9천억. 상당히 큰 그런 수익이 올해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특히나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높지는 않은 하이닉스의 모습이고 확실히 이제 SK로 또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현재 향후에도 그 내년 1분기까지 계속 그 중국 공장의 정상화까지 계속해서 수급에 대한 호조, 특히 디램 가격의 강세가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현재 지금 22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은 그리 비싼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에서도 높지 않은 가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오늘 흐름 자체가 단기간에 21선에서 이격을 보이면서 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좀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흐름상으로는 뭐 실적 대비해서 본다면 조금 더 목표가를 높일 수도 있겠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전에 역시 고점 역할했던 33,000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 관심가는 31,000원 이하에서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33,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 지금 주가 수준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아마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실 거예요. 같은 이제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역시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10조 원을 넘어가지는 못할 거다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는데 단기간의 갭상승 이후에 오늘 약간 좀 하락으로 약간 접어드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전자는 이미 휴대폰 부분에서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미 선조정을 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150만 원 선까지 유지하다가 지금 최근에 한 130만 원 특히 좀 반등을 하면서 140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한 200조 원 정도의 지금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뭐 분기 실적, 특히나 뭐 3분기 실적도 거의 10조 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특히 올해 예상 순이익이 한 30조 원 이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역시나 좀 저평가 종목이다. 특히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ROE 같은 경우도 거의 20%에 육박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가장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면서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뭐 30조 원 넘어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200조 원의 시가총액은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가격이다 말씀드리겠고 주가는 그런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트레이딩 타이밍 정도에서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한 140만 원 이하 정도로 만약에 조정이 좀 내려온다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지금 뭐 목표가들은 뭐 증권사나 여러 뭐 섹터들에서도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한 200만 원 선까지 180만 원, 200만 원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역시 중장기적인 흐름에서의 흐름을 좀 얘기하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역시 한 150만 원대 정도의 안착이나 돌파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목표가는 일단 155만 원으로 잡으시고요. 일단 고점 돌파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매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오늘은 삼성전자까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SK하이닉스 수급과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지금 가격 순으로 본다면 조금 비싸다고 볼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본다면 한 150만 원 정도로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이 목표가를 염두에 둔다면 140만 원 이하에서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이 종목이 궁금합니다. 삼성전자의 호조를 좀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원익 IPS입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전일장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관의 매수가 붙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관점에서 8,000원대 흐름이 조금 싼 가격인지 볼 수 있는지 먼저 궁금한데요. 네, 원익 IPS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런 어떤 수주, 또 장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에 라인 투자가 부각이 되면서 최대 규모가 한 7조 원에서 8조 원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부품주들, 원익 IPS뿐만 아니라 여타 부품주들이 강세 흐름인데요. 일단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일단 좋은 흐름이고 또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흐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인 주가 흐름은 보시면 주봉상으로 보시면 이제 올해 일단 흐름들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돼서 올해 주가는 상당히 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요번에 흐름이 지금 고점을 돌파하면서 2차 상승을 좀 준비하는 그런 그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 그런 주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시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노리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궁금하신 건 이제 주가상으로 과연 접근할 만한 가격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가장 관심이 좀 가실 텐데요. 일단 시가총액이 한 6천억이 조금 안 됩니다. 5,900억 정도를 기록하는 원익 IPS가 되겠고요. 일단은 자산 가치 면에서는 특히나 이제 재무제표 흐름상에서는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상당히 좋은 흐름. 특히나 이제 꾸준히 매출이 좀 늘어가는, 특히 올해 매출은 4천억을 넘어설 거로 기대를 하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수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내년이 더 기대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시가총액이 지금 한 6천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실적 가치로만 보면 조금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흐름을 볼 때는 뭐 현재의 자산이나 실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역시 미래 성장 가치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삼성 반도체와의 어떤 그 장비 계약, 반도체 장비 계약 체결은 굉장히 모멘텀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의 어떤 성장 가치를 본다면 지금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단기간에 삼성전자, 하닉스와 더불어서 21선에서의 지금 갭상승이 좀 커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소간 좀 조정이 나왔을 때 특히나 한 7,700원 이하 정도로 조정을 좀 받는다면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9,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원익 IPS,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흐름이고 좋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면서 네. 매수가 7,700원대, 목표가 9,000원 주셨습니다. 비싸지는 않다라는 네. 평가였고요. 그렇다면은 오늘의 가치주가 궁금한데요.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 역시 이제 소외된 종목들이나 이제 가치 투자 종목을 연일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코너가 되겠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백산이라는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백산이라는 기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피혁 제품, 주로 이제 인공 피혁이나 이런 원단을 주로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주로 백산이라는 기업은 일단은 그 주로 이제 스포츠용품, 특히나 이제 운동화라든가 스포츠용품에 많이 들어가는 피혁 원단을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쪽 매출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최근의 흐름을 좀 보면은 역시 이제 차량용이라든가 또 IT 쪽의 어떤 그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 흐름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8,000원대까지 사실 크게 급등했던 모습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기대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백산의 포인트는 우수한 실적 가치에 있습니다. 워낙 실적 가치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낙폭이 충분히 좀 많이 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좀 매력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 매출 상품 그림을 잠깐 좀 준비했는데 역시 피혁 원단이기 때문에 그 상품만 보시면 전혀 감은 좀 안 오시겠지만 역시 이제 운동화라든가 스포츠용품 쪽에 들어가는 원단이라든지 또 원단이 꼭 그 운동화나 이런 쪽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IT나 차량용 시트라든가 이런 쪽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굉장히 공장 가동이 좋은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뭐 재무적인 관점에서 역시 좀 싼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백산의 경우는 한 1,400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인데 보시다시피 그 재무제표로 좀 살펴보시면 매출액이 굉장히 꾸준히 좀 증가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2010년에 1,500억대에서 작년에 한 1,850억대까지 급증을 했던 그런 모습이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매출과 더불어서 순이익은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90억대에서 작년에 200억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흐름들이 향후에 굉장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주가는 굉장히 싼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산도 그에 더불어서 굉장히 그 자본잉여금이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가치에 대한 그런 부각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이 제 판단입니다. 따라서 일단 흐름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앞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그 원단의 그 원가라든가 이런 원가율 상승 때문에 다소 좀 이 영업이익률이 전분기에 대비해서 좀 떨어진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하반기 가면서 또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비교해서 상승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하락 추세가 좀 계속 이어졌었는데 최근에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주가 흐름상으로는 역시 매수가로 본다면 역시 한 5,700원 정도 현재가 정도 되겠습니다. 5,700원 이하라면 언제든지 한번 관심 가질 수 있는 가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정이 깊지 않다면 분명히 반등을 다시 한번 시도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역시 앞서서 우수한 실적 가치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뭐 그렇게 본다면 조금 더 많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하락 추세가 좀 깊었고요. 최근 반등에서의 저항 라인이 6,500원 선 정도 된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좀 본다면 목표가는 6,500원 정도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서 추천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또 우수한 실적의 기대감까지 반영되고 있는 또 매출 증가까지 보여지는 백산을 가치주로 꼽아주셨고요. 매수 관심가 5,700원 이하, 현재가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 목표가는 6,5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자분들 눈에서는 약간 비껴가 있었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정말 가치주 종목을 찾아내보는 순서였죠. 오늘은 백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석 씨 항상 네. 궁금했던 건데 주식 거래 많이 하시나요? 저도 주식은 많이는 아니지만 방송 때문에 경제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공부하는 차원에서 조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중은 적게 담으시고 하시는 네. 것 같은데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은 투자자분들의 입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비중이라도 또 이렇게 주식 거래를 직접 해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럼 제가 궁금했던 건 네. 많이 수익을 나고 계시는지 이 점이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수익률 한 50%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 쉽지가 않죠. 네, 쉽지가 않고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김보람 아나운서는 혹시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저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는 입장이고 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직접 네. 해보면 또 쉽지가 않은 게 주식 거래거든요. 저도 제가 이렇게 종목을 사면 자꾸만 떨어지고 제가 팔면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실 만한 분을 한번 저희가 금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초대를 해봤습니다. 네. 이 스튜디오에 아마 서울경제TV 사상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 담당 핫텐 담당 프로그램 PD를 초대했는데요. 박정호 P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박정호 PD님. 실물로 보니까 더 미남이시고 근데 가장 궁금한 거는 스튜디오에 왜 나오셨는지요? 예, 제가 지난 3개월간 종목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예. 근데 그 과정 속에서 TV만 보고 따라 하시다가 수익이 안 나서 눈물을 흘리셨던 어머님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잘못된 정보를 보고 투자하셨다가 비상금을 다 날리셨던 아버님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껏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너무 정보 전당을 많이 했었지, 끝내는 정말 무책임하게 프로그램을 종료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자리에 출연해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 수익률을 뭐 100% 보장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전달하는 종목 정보만큼은 제가 어머니, 아버님의 아바타가 되어서 끝까지 AS를 책임져 드리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을 같이 한번 느끼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제 꿈을 실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포부인데요. 개미들의 아바타가 돼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개미 아바타 조금 긴 것 같아요. 개미 아바타니까 앞글자씩 따서 개바타? 개바타가 어떨지도 궁금하고 박정호 PD를 보니까 또 하정우 영화배우 하정우 좀 닮은 것 같아서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끝까지 쫓아가는 추격자 같은 AS 해드린다는 포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개바타는 좀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매주 금요일만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의욕 넘치는 박 PD님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누굴까 한번 만나봐야겠죠?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을 이렇게 모셨는데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박 PD님이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출연하셨는데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오셨는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일단 첫 방송이니만큼 뭐 큰 목표는 아니고요. 이제 소소하게 저희 직원분들과 함께 이제 소고기를 먹으면서 회식을 할 수 있는 100만 원을 제가 한번 목표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전 찬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재훈 전문가님을 모시고 실전에 들어가야 할 텐데요. 박 PD님 앞으로 각오한 말씀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프로그램 팀 전원을 위한 회식비 100만 원 벌기인데요. 네. 제가 열심히 정재훈 멘토님을 짜고 짜서 정말 좋은 종목으로 저희 회식을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님의 말씀을 많이 참고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 가지로 리스크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최선의 종목을 뽑아서 제가 포트에 편입하겠습니다.
네, 역시 소신 있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재훈 멘토님의 각오도 한번 궁금한데요. 예, 일단은 참고를 별로 안 하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상당히 기분이 좀 상했고요. 일단 기대도 되면서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첫 번째로 목표를 좀 가지고 나오신 게 회식비 100만 원 정도. 네. 일단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단기 매매로 좀 해가지고 수익을 내서 한번 이렇게 한 잔씩 해보겠다. 회식비를 좀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좋은 의도가 있는데 주식은 단기 매매라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시청자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박 PD님께서도 꼭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좀 열심히 해서 계좌를 좀 늘릴 수 있도록 일단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회식비가 걸린 만큼 네. 저희들도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네. 저희도 함께 도와서 회식비 100만 원 저희 벌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분 말씀 나눌 시간을 드릴 텐데요. 이제 정재훈 멘토님 어떤 거 굉장히 궁금하신지요? 예, 일단 이제 하나씩 좀 물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투자금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투자금은 한 3천만 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100만 원에 대한 수익을 좀 원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일단은 지금 현재 박 PD님께서 뭐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좀 골라오신 것들이 좀 혹시 있나요? 네, 그 전에요. 네네. 저희가 앞으로 이 코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 방법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 PD의 드림하이 이 방법은 원급은 3천만 원으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꿈이죠. 드림1이 회식비 100만 원, 수익률 3.3%를 목표로 한번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박 PD와 정재훈 멘토의 관심 종목 중 박 PD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목표 달성 시에는 수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이 회식 날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모두 투자 방법까지 들어봤고요. 네. 본격적으로 두 분이 대화 나눌 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일단 생각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 박 PD님께서 혹시 준비하신 종목이 있는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관심 있게 좀 보신 종목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오늘 처음에 갖고 온,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찾아온 종목은요, 네. CJ ENM입니다. 현재 지금 방송뿐만 아니라 영화, 게임 산업에서도 지금 많은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요즘 2개월간 수급이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걸로는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52주 신고가를 하고 있으니까 더 강세를 띠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CJNM, 이거 수익 내셔가지고 회식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 고민은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을 좀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좀 좋고요. 세무조사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게다가 일단 수급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고 여기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리포트가 좀 나온 게 있어요. 뭐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안 좋을 것이다 그런 예상 그 리포트가 좀 나온 부분들도 있는데 또 하나를 좀 보게 된다면 다른 또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하는 그런 리포트도 좀 나와줬습니다. 결국에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뭐 크게 눈여겨 뭐 이렇게 예민하게 좀 반응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종목은 상당히 좀 잘 가져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 그러면 조정 시에는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멘토는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이 가격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조금 더 밀리면 일단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 좀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41,300원대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일단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난 이후에 일단 신고가의 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마디에 대한 목표치는 채워지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상당히 좀 감소가 되면서 조정을 받기 때문에 양호한 조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41,000원대부터 41,000원 부근부터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를 좀 잡아보게 된다면 약 한 43,000원 정도를 일단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여기서 한 번에 다 매수라는 것보단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 뭐 비중은 약 한 10%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좀 매수해볼 만은 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게 보통 요즘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거 들어보면 미국 쪽에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하반기에는 뭐 약세장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 속에서도 실적이 양호한 종목을 뭐 이렇게 주목하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 투자다 보니까 그 지금 오늘 리포트도 3분기 실적이 예상에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는 조금 겁이 나가지고요. 아까까지만 해도 빨간불이었는데 그 실적이 안 좋다 해서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죠. 그렇죠. 일단 빠지고 있으면 상당히 좀 불안해요. 그렇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CMA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금액 자체를. CMA에 집어넣고 편안하게 이자만 딱 받아서 1년 뒤에 회식을 하시면 돼요. 주식이라는 건 리스크가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영업이 9조 7천억 미만 밑돌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10조 넘었었죠?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증권사의 리포트를 모두 다 신뢰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종목에 대해서 집중력 있게 일단 분석을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크게 막 그렇게 흔들리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식은 장투예요. 기본적인 마인드는 주식은 장투다라는 생각을 하시되 단기 매매로 이 단타 깔짝깔짝 돼가지고서 그 수익 내는 결국은 손실이 더 크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회식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1년 뒤에 하는 건가요? CMA에 넣어두신다고 하면 아마도 1년은 조금 더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주식으로 하게 되면 확 다 좀 앞당길 수는 있을 거예요. 적어도 뭐 한 달 뒤에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멘토님, 네. 그럼 제가 그래도 이렇게 각오를 이렇게 다들 보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각오는 이렇게 세게 해놓고 네. 1년이라면 좀 길잖아요. 그럼 혹시 멘토님이 오늘 그걸 위해서 가지고 오신 종목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제가 준비한 종목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주도 섹터 중에 한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만도라는 좀 기업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IT 쪽과 그 다음에 조선 섹터에 이어서 지금 자동차 부품 섹터들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해주고 있는 반면에 자동차 부품 섹터들은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장에 대해서 전략을 세울 때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을 살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 좀 더 낫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만두를 들고 나왔냐면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만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큰 변동 없이 우상향 추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여기에 대해 보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중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자동차 판매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로 일단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만두 같은 경우는 거래처를 좀 다변화를 시켜놓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놓고 봤을 때에는 이러한 만두 같은 종목을 조정 시에는 매수관점으로 좀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 가격적인 전략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려볼게요. 우선적으로 만두가 123,500원 약 1.2%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지금 가격대부터 12만원대까지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제가 13만 5천원 정도, 즉 정고점짜리 때입니다. 13만 5천원 정도까지 목표치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상에서 매주 나와서 좀 방송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니까 일단은 손절가는 별로 일단 향후에 일단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비중은 일단 첫 번째로는 10%를 좀 담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멘토님,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만도도 보니까 네. 오늘 리포트가 하나 떴는데요. 이제 3분기에는 실적이 부진하고 4분기에 만회 가능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준비를 하셨어요. 저희 이미. 회식 시간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인 것 같아요. CMA 가실래요? 아니시죠? 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조선 섹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조선 섹터가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에요. 다만 많이 올라간 이유는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상승을 했어요. 만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한일 이화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조정을 받거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만큼 급등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실적이에요. 만두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겠지만 4분기에 대해 성장 기대감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된다면 충분히 상승을 할 수가 있고
있고 그러한 기대감이 현재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 지금 자리대에서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도 지금 자리대부터 12만 원대까지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지금 이제 멘토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종목을 막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많이는 알진 못하지만 지금 이게 수급이 외국인들이 조금 빠져나가는 게 조금 걱정이 돼요. 이게 요즘에 이제 이런 자동차 관련주도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유입됐다 뭐 이런 말들을 제가 얼핏 들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만도는 외국인이 이렇게 빠져나갈까요?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그 물량들을 기관들이 좀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썩 안 좋은 모습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단기간에 상승을 했던 그런 흐름들 속에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다시 일단 매기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과거에 이 차트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2011년도에 큰 엄청난 대량의 거래가 보이실 겁니다. 그 가격대가 상당히 좀 높은 가격대인데 이 부분들이 거의 20만 원 가까이 되고 있는 그런 자리대예요. 이 부분들은 뭐냐면 블록으로 좀 넘겨받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리대에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 자리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성장성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는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좀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제가 비중은 10%를 좀 말씀드린 거예요. 밀려 내려오게 되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고 매도를 할 때는 매도에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할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로 매수를 한다고 해서 비중을 크게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프로그램 팀 전원들의 회식이 걸린 종목들입니다. 박정호 PD님이 처음 들고 오신 종목은 CJ ENM이었고요. 아니다. 정재원 멘토님이 추천하신 종목은 만도였습니다. 이제 이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이냐 전적으로 PD님께 걸려 있는데요. 두 종목 다 편입하실 건지 꿋꿋하게 CJ ENM을 주장하실 건지 아니면 만도로 조금 바꾸실 건지 궁금합니다. 결정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저는 빠르게 네. 지금 좀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싶습니다, 결과를. 그래서 하지만 CJ ENM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로 봤을 때는 좋다 하셔가지고 오늘은 두 종목 다 편입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멘토님 그 CJ ENM 같은 경우에는 적정 가격이 얼마가 될까? 우선 좀 단기적인 흐름들을 좀 먼저 좀 볼게요. 42,100원인데 지금 41,45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공격적으로 좀 잡지는 않을 거예요. 첫 시간이니만큼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41,000원부터 일단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가세요. 41,000원부터 4만원까지 일단 러프하게 좀 잡아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자리에 갭이 하나 좀 발생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에서는 그냥 떨어지는 족족 받아먹으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1차적으로 단기 목표가는 약 한 43,0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큰 폭의 수익은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일단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짧게 한 43,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호 PD의 선택은 두 종목 다 잡는 것이고요. CJENM은 4만원에서 41,000원대에서 분할 매수를 해보자. 목표가 43,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또 만도는 매수가 125,000원 이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데 정재원 멘토님 만도를 담는다 하셨는데요. 박정호 PD가 정확한 매수가 목표가 한번 더 설정해 주시죠. 예, 지금부터 사세요. 네. 지금부터요. 네, 지금 123,500원이니까요. 123,500원부터 12만원까지 사세요, 일단. 프로그램 끝나면 바로 사셔야겠네요. 네, 바로 사시고요. 그 다음에 비중 10%, 이미 또 오버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목표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짧게 135,000원을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정고점권역이거든요. 이 자리대까지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아직까지는 제시를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각각 비중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CJ ENM은 비중 어느 정도 적정할까요? 각각 10% 네.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살펴봤는데요. 통시지를 통해서 자세한 매수 가격, 목표 가격, 그리고 손절 가격, 비중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반갑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CJ E&M 박정호 PD님이 들고 오신 종목이었고요. 만도가 정재훈 멘토님이 추천을 하신 종목입니다. 박정호 PD의 선택은 두 종목 다 편입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각각의 비중은 10%씩 그리고 현금 비중 80% 남아 있습니다. 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CJ E&M은 4만 1,000원 정도 말씀해 주셨나요? 4만 원에서 4만 1,000원 정도까지 매수 가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4만 3,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도는 12만 원. 지금 가격대부터 매수해보자 말씀해 주셨어요. 화면 나가고 있는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매수해보자. 목표 가격은 13만 5천 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같은 비중입니다. 10%씩 남겨봤습니다. 네. 네, 경제방송 최초로 또 서울경제TV 최초로 박정호 PD, 담당 PD가 출연을 했는데 네. 출연 소감이 좀 궁금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투자하실 건가요? 네, 저도 궁금해요. 이게 좀 처음 출연해보니까 많이 떨리고요. 네. 지금 제가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근데 아까 멘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은 리스크에 두려워하면 안 되고 리스크가 네. 있는 거고 단기간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오늘 하나 얻어가는 게 있네요. 주식은 단기간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래도 길게 보자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은 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저희 회식비 쏘기로 하신 거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회식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서울경제TV 핫10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 그리고 담당 PD죠. 저희 핫텐의 박정호 PD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10시를 책임지는 뜨거운 핫텐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0시엔 핫10 고맙습니다.